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마법 훈련 규율의 어려움, 이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법 수행에서 일상적인 지침을 따르는 게 왜 어려운지, 또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마법 훈련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 통찰을 같이 얻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법 훈련하면 왠지 막 신비롭고 거창한 의식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자료는 좀 뜻밖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씻는 거, 이런 아주 평범한 일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뭐 피곤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 그냥 좀 편하게 있고 싶다 이런 몸의 저항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중요한 생각하다가 아예 까먹는 경우도 있다고요. 마법적 준비를요. 여기서 말하는 마법적 준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료에 설명이 좀 있었나요? 네. 그 마법적 준비라는 건요. 예를 들어 물이나 음식 같은 일상적인 것에 어떤 의념을 집중하거나 혹은 뭐 간단한 의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더라고요.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의식적인 집중과 의지가 핵심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의식적인 행위를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큰 내적 장애물하고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태함이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계속 부딪힌다는 걸 아주 솔직하게 보여줘요. 심지어 씻는 도중에야 아차 맞다 준비해야지 이렇게 깨닫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니까요. 그 점이 진짜 흥미롭네요. 네.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규율을 지키려는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군요. 특히 그 음식 먹는 예시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매일 음식과 물을 마법적으로 준비해서 먹으면 생명력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가족이랑 같이 식사할 때 예를 들어 배우자랑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 신성한 과업이라고 표현된 걸 잊거나 좀 소홀해지기 쉽다고 토로하죠. 심지어 미리 좀 양해를 구해도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네, 그게 이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신성한 수행을 하려는 의지와 뭐랄까 피할 수 없는 세속적인 관계나 일상 사이의 충돌이랄까요? 근데 자료는 이걸 그냥 방해라고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행자가 이런 현실 속에서 자기 의지를 어떻게 지켜내고 또 집중력을 유지하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으로 보는 듯합니다. 뭐 너무 배가 고파서 아니면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준비 없이 그냥 먹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 변명거리가 아니라 수행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제시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료는 뭐 좌절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꽤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장애물이랑 싸우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자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가능한 상황에서는 마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권고하고요. 이게 단순히 지침을 따르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뭐랄까 실용적인 습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려는 핵심은 그거 같아요. 마법적인 힘이나 규율이라는 게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순간에만 발휘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하고 어떨 땐 좀 귀찮기까지 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 일상적인 분투를 통해서 단련되고 깊어진다는 점이죠.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식사 한 끼 하는 거, 거기에 의식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도 나오잖아요. 이건 아마 외부의 어떤 몰이해나 의도치 않은 모독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수행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방해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는 어떤 현실적인 지혜, 뭐 그렇게 보입니다. 맞다. 그런 조언도 있었죠. 만약에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다음 기회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라고요. 양보다는 그 행위의 질이나 올바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마법 훈련에서의 규율이란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어떤 명령을 따르는 수동적인 행위라기보다는요, 일상의 온갖 방해 요소들, 그리고 내면의 나태함 같은 것들 속에서도 그 신성한 의무를 기억하고 어떻게든 실천하려는 능동적인 의지, 그리고 실천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마법적 수행이라는 게 삶과 완전히 분리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계속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어쩌면 좀 치열한 과정이라는 걸 이 자료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수행 사실을 다른 사람, 특히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권장합니다. 모독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비밀 유지의 원칙이 마법 수행의 본질, 그리고 수행자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자료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